최근에 이런 사태들이 있어요. 전세가가 낮아지니까 네. 전세 보증금을 빼줄 돈이 없어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만약에 막 50채, 100채 한때 이게 유행했었잖아요. 책 내고. 지금 이렇게 만약 이거 의견 따라서 이렇게 하신 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고생일걸요, 지금. 미칠 거예요, 미칠 거. 왜냐면 전세 보증금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던 분들이 사실은 2014년도부터 투자를 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락기를 겪은 게 아니에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한번 겪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장일 때. 근데 이거를 강의를 통해서 주택수를 늘려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갭 투자 많이 하는 거, 양 늘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시세가 많이 났냐? 아까 그 우리 타이밍에 시흥 장현지구 하신 분들 두 채만으로 10억 이상 벌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려서 마치 이게 정답인 양, 이게 부동산의 최종 해법인 양,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되면 더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근데 이거 먼저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이걸로도 벌고 사업으로도 벌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뒤따라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예요. 맨 꼭대기는 걱정 없어요, 지금. 여기에 따라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 말 듣고. 문제예요, 지금. 이거 경제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그냥 파산이에요, 파산. 정말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 투자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지껏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는 욕심을 덜 내서 그래요. 욕심을. 그리고 있으면 뭐 하나 사고 싶으면 기존 거 팔고 샀어요. 팔고. 제가 마곡지구도 팔고 산 거지 않습니까? 팔고 샀다고요, 팔고. 사고 파는 전략으로 자산을 키워야지 한 번에 10채, 20채, 30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면은 직격탄이라는 거예요, 직격탄. 한번 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 파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고 파는 전략. 이게 제일 안전하다. 그리고 욕심을 덜 내야 돼요, 욕심을.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요. 사업도 그렇고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한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탐욕. 근데 귀에 안 들려요, 사람들이. 그렇죠. 안 들려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공포를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 경계를 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떻죠? 지금은 공포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기를 좀 내셔야 된다. 힘들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힘들지만 용기를 내야 된다. 그리고 2020년도 부동산 한창 올랐을 때 이때 탐욕을 부릴 게 아니라 처분하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말이 쉽지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가 외로운 겁니다. 저는 항상 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2020년에도 서울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미 늦은 감이 있다. 차라리 저평가된 데 찾아라. 제가 프렌티비에서 몇 번 얘기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 제 말 안 들었을걸요? 지금 이렇게 공포일 때 용기를 좀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 말 안 들릴걸요?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왜 외롭다고 하냐면, 저는 이게 맞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로운 거예요, 왠지.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는데, 내 생각에 동조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냐면 가끔 악성 댓글 달리면, 이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 하는구나. 외로운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왜냐면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공포장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좀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투자자들이. 대표님 회원들 중에 매수한 사례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그 저평가된 데 위주로 하죠. 최근에. 그러면 최근에도 지금 있습니다. 공포장이잖아요. 네. 지금. 네, 지금도. 지금도. 투자의 기회는 여전히 많고요. 분양가 2, 3억대 아파트예요. 아니면 분양가 4억대, 5억대 아파트. 비조정? 네. 지금 건축비나 땅값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PF 대출 시행이 지금 거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도가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기존 사업장은 이미 PF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PF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물가 오르고 있잖아요. 자재값 오르고 있죠. 근데 기존에 분양가로 나온 애들 중에서 마이너스 P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P. 왜냐면 분양가보다 더 싼 거예요. 이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장기적인 관점이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 한도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대출이 이게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투자하면 이거 갖고 있는데 저한테 많이 왔어요. 이거 투자시켜 달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팔고 오셔라.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큰일 나니까. 이런 분들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주택이거나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데 마이너스 P 물건이나 프리미엄이 약간 붙은 것까지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역시 하고 있고, 저도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투자를 안 하면 제 감각이 많이 쇠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원들이랑 그 투자를 제가 상담을 할 거면 저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대표님 지금 다주택 포지션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이제 그걸 같이 들어가시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처럼 용기를 내는 장에서는 이게 지금처럼 되게 어두울 때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과실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를 때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같은 장에서 들어가는 게 이 과실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건데, 다만 이 와중에도 변동폭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거를 또 못 참으시는 분들도 간혹 못 참다기보다는 좀 이제 조바심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제가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그래도 또 제가 또 차근차근 좀 설명드리긴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여윳돈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쁘지 않은 지역들도 있고 투자할 물건들이 있다. 그게 제 생각인 거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그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 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입주 물량, 그죠? 네. 왜냐면 전세 못 맞추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입주 물량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해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입주 물량도 물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세 맞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은 거는 사실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은 입주 물량도 사실 상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입주 물량만 가지고 투자 판단의 척도로서 이게 뭐 최고다, 대단하다, 이것만 봐야 된다. 이건 아닌 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봐야겠지만, 근데 이 갭 투자하는 강의의 가장 핵심은 입주 물량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0%, 20% 정도? 그렇습니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3억 5천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은행 감정가가 6억이 나와버렸어요. 6억이. 그러면 조정조 플러스 대출이 만약에 무주택 같은 경우는 70%, 80% 대출 나오면 70% 대출 나오면 얼마 나와요? 3억 6천 나오는 거예요. 3억 6천. 분양가보다 더 나와요, 지금. 대출 받아서 월세 받으면 돼요. 전세 못 구해서 뭐 그런다?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분양가보다 대출이 더 나오는데 뭔 문제냐고요. 네, 70% 하면 3억 6천이? 67에 42, 4억 2천이네요. 그렇죠. 60% 했을 때. 60% 하더라도 3억 6천 분양가 나온다는 거예요. 70% 하면은 4억 2천 나오는 거예요. 4억 2천. 감정가가 이렇게 올라버렸다니까요. 전세 못 맞추면 그냥 월세 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아니, 대출 그냥 해서 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면 돼요. 이자 좀 내다가 천천히 놓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난리잖아요. 뭐 전세 물량 뭐 폭탄이다, 뭐 전세 가격은 많이 하락했어요. 뭐 2억대로까지도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면 입주 물량으로 봤을 때는 김포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위례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입주 물량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다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그건 돈이 많은 사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투자는 그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요. 여유 자금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대출이 또 나오기 때문에, DSR 하고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주장도 해소가 된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입주 물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좋은 투자 기회를 많이 놓칠 수 있다. 요 말씀을. 물론 입주 물량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이랑 좀 견해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뭐 100%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입주 물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크게 이것만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근데 돌이켜보면은 제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그 경매 얘기도 사실은 뭐 모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나
경매 쪽에서 장점만 부각하는데 저는 뭐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직도 여전히 오피스텔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다르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판단은 뭐 여러분들 하시는 거죠. 뭐. 이분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그래서 38점 드리고 싶어요. 38점. 38점? 네. 역대 최저 아 그런가요? 거의 뭐 네. 네. 근데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본인의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바꾸셔야 돼요. 제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 바꾸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아파트 투자로 턴을 하세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은 더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뭐 운이 좋게 하나가 뭐 이렇게 좀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말 천신만고에 좋은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이거는 제하고 이제 아파트 투자로 좀 턴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매를 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차라리 그 노력과 에너지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라. 이게 제 현실적인 조언이에요.